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인사이다. 여러분들의 재간둥이 박지훈 변호사를 대신해서 오늘 진행을 맡은 박영식입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오늘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출근길 함께 할 거고요. 아마 익숙한 얼굴로 받아들여 주실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반갑게 댓글 남겨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방송 중에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언론 보도를 좀 종합해 보니까 여러 내용들이 또 실려 있습니다만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도 등장해 있고요. 오늘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들도 또 장식을 하고 있어서 이 내용들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인사이더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 네, 지난 9월이었습니다. 저희 뉴스토마토 보도로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졌지요. 그 의혹이 여러 언론들을 또 취재 열기에 뛰어들게 만들면서 그 의혹이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커지는 상황인데 오늘은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다양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등장 인물들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꾸준히 고발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김한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대표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 사법개혁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매입니다. 네. 우리 김한매 대표님은 앞에 그 인사를 하실 때 그런 소개 멘트가 또 달리는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네. 그 자주 언급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 사회가 정의롭게 되기 위해서 검찰 사법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를 소개할 때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오늘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내용을 보니까 고발인 조사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맞습니다. 아마 김한매 대표가 검찰로 출석하시는 날짜가 조만간이죠? 내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19일 오전 10시. 예. 네. 고발인 조사 일정이 일단 통보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고발을 한 대상이죠. 그러니까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도 검찰이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검찰이 그 고발을 한다고 해서 다 100% 고발인 조사를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닌데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크고 관심이 매우 높은 중대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가 또 연루돼 있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이것은 고발인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검찰도 스스로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또 김한매 대표로부터 이 검찰이 듣게 될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동안 저희가 이제 고발했던 사건들을 좀 한번 보고 계신 우리 애청자 시민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사생에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돼서 총 8번을 고발을 했어요. 벌써 8번이 됐습니까? 이 뉴스토마토가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명태균 게이트를 보도해 왔는데 보도를 좀 이렇게 살라미식으로 하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고발을 했는데 한번 표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표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 나가고 9월 23일 날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리고 명태균 그다음에 김영선 이 네 사람을 공천 개입 관련돼서 최초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저희가 최초 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비 반띵 사건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면서 저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제3자 뇌물. 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특수관계, 그러니까 명태균과 굉장히 특수한 관계인데 그 공천을 일종의 대가성으로 예. 직접 이제 김영선으로부터 받지 않고 자신들이 감사한 존재인 명태균에게 제3자에게 뇌물을 줬다. 뇌물을 받고 그 대가성으로 공천을 줬다라고 해서 제3자 뇌물로 한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 무상 여론조사. 예. 3억 7천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게 받았다 해서 저희가 고발한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에 또 공수처에 고발한 것이 그 지방선거에 이 김영선의 공천에 개입한 것뿐만 아니라 박완수, 김진태, 경남도지사 그리고 강원도지사 선거에도 공천에도 개입돼 있다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발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는 이제 서울중앙지검 검찰에 저희가 했는데 다섯 번째가 그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명태균이 누구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예. 그 부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섯 번째 하고 이제 일곱 번째가 10월 31일 날 저희가 서울중앙지검에 했는데 그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했죠. 이제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 기부행위 금지입니다. 예. 지난주에 김혜경 여사가 유죄 판단을 받았던 것이 그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기부행위를 받았다 하는 건데 그걸 마찬가지죠. 무상 여론조사도 일종의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 고발했고 또 이제 검찰에 한 번 더 세 번째로 한 것이 이 모든 것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대통령 당선 이후에 부정한 처사를 했다 해서 예. 3억 7천만 원의 사전 뇌물을 받고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대가성으로 김영선 공천을 둔 것이 소위 수뢰후 부정처사라고 해서 예. 저희가 또 검찰에 세 번째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이제 그 창원 산단. 예. 이것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참 뒤의 일인데 명태균의 그런 부정한 청탁을 대통령 부부가 실행을 했다. 그래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정을 농단했다라는 취지로 창원 산단 선정과 관련돼서는 비리 관련돼서 저희가 고발을 한 것이 마지막 11월 4일 날 고발. 이렇게 해서 총 8번을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고발을 했습니다. 예. 총 8건의 고발을 해주셨고 지금 보니까 거론된 혐의들 자체가 언론에서 다 문제의식을 갖고 네. 보도했던 내용들 중에 전문가들이 다 지적했던 혐의들이 네, 다 맞습니다. 다수 담겨 있긴 한데요. 네. 이 명태균 씨 구속될 때 영장에 적시된 게 정치자금법 혐의이고 네.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이제 정치자금법 그리고 네. 공직선거법 이런 혐의들입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저희 방송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제 동일하게 좀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 네. 우리 김한배 대표께서 내일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더 나아가서는 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게 조만간 이루어지겠느냐? 뭐랄까 좀 꼬리 자르기. 뭐 그런 말씀도 많이 네. 나오고 네. 더더군다나 이제 그동안 이 정권 들어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좀 미비했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겠냐? 이제 네. 이런 실제 현실 가능성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뭐 모든 국민들께서 관심 가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명태균, 김영선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정치자금법 수사였는데 그걸로 그냥 끝내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뭐 덮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한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부부에 의한 네. 공천 개입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이 여론조사가 과연 정당하냐, 나아가서 이 지난 대선이 과연 정당한지, 예. 과연 대선 무효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혹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명태균, 김영선 선에서 만약에 수사가 거기서 만약에 끝난다면 이것은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예. 중대 사안이고요. 한 가지 지금 현재 그 창원지검이 이 사건을 지금 이제 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수사팀의 수사팀장이 저는 좀 이거는 좀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원지검장은 여러 차례 예. 뭐 국감에서도 지적이 나왔지만 소위 친윤 예. 정유미 지검장인데 예. 지금 현재 그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지영 차장검사는 예. 부산지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파견 오셨는데 예. 아마 그 윤석열 사단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예. 창원지검 그 차장검사인 권유식 차장검사도 마찬가지로 수사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비윤 친윤 라인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예. 조금은 뭐 그래도 예. 원칙대로 수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온 국민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네. 뭐 이제 그 내일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되시는 거니까 향후 이제 검찰의 의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정조준을 하는 대상이 명태균만이 아니라 네네. 그 위까지 올라가느냐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맞습니다. 아까 다른 혐의들 중에 그 이제 피고발인들 이름이 이제 잠깐 저희가 표에 등장했습니다만 네. 이준석 의원도 고발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결국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 묵인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네.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그 김한배 대표께서는 어떻게 좀 규정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명태균과 그 이준석과의 관계를 네. 한마디로 외부에 드러난 킹메이커, 네. 또 명태균은 그림자같이 드러나지 않은 킹메이커, 두 사람 다 공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일종의 개국공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사람 다 어쨌든 정권을 이제 교체하, 쉽게 말하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해 헌신한 인물들이 맞고, 예. 근데 한 사람은 이제 전면에 나서서 당 대표로서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한 거고, 예. 명태균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그림자라고.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파트너 관계고. 근데 흥미로운 거는 두 사람 다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 다 토사구팽 당한 듯한 예. 상황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게 흥미로운데 어쨌든 둘은 그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아주 그 혁혁한 네. 기여를 했던 개국공신들이다. 네. 킹메이커들이었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네. 이제 고발을 한 대상이 그 언론 보도에 어떻게 또 이제 그 드러나느냐 자신의 네. 입장을 반박하느냐도 다 이제 팔로잉을 하고 계실 텐데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준석 의원이 해외 다녀온 이후에 뭐랄까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을 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뭐 본인 SNS에 이제 여러 반박들을 내놓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GPS 동선 같은 것도 이제 본인 페이스북에 네. 게재를 해서 네. 이제 아무튼 일일이 건건 다 반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보고 계신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정당의 공천은 공천장이라는 게 이제 나가야 공식화되죠. 도장을 찍어줘야 네, 되죠. 맞습니다. 그 당대표가. 도장은 대통령의 도장이 아닙니다. 예, 당 대표의 직인이 찍혀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김무성 전 당대표 경우는 옥새파동이라고 그래서 예, 들고 날랐죠. 예, 들고 날랐습니다. 이 갈등 관계 때 대통령이랑 예, 이준석의 역할은 이번 공천 개입에서 아주 중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도장을 찍기 싫으면 김무성 대표처럼 들고 날랐으면 됩니다. 근데 이준석 당대표는 그러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대통령 부부와 함께 일종의 공동 정범처럼 함께 이 모든 것을 실행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수동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법적으로도 책임이 상당하다. 예. 따라서 이번 수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거고 소환 조사까지 받고 예.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고발하셨던 내용과 관련돼서 또 네. 고발한 대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고 네. 지금 이제 8번의 고발이셨잖아요. 네네. 추가적인 고발 계획이 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가 크게 이제 네 덩어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대선 전에 여론조사 조작도 중대한 범죄 행위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그 부분에 대한 수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명태균이 3억 7천 상당의 어마어마한 이 여론조사를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수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성으로 소위 김 여사 선물로 예. 김명선의 공천을 받았다면 이것은 사전 뇌물에 의한 수뢰의 부정처사가 되죠. 그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다른 이제 공천 개입이 있었죠. 지방선거에서도 명태균이 지대한 역할을 했고, 거의 공천이 어려웠던 그런 김진태 강원도지사 또 박완수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도 여사의 선물이 두 사람이었는데 예. 김영선과 박완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지방선거 개입도 중대한 또 하나의 수사의 덩어리가 되고 마지막이 아까 이제 대통령 재임 기간에 벌어졌던 예. 국정농단의 하나의 또 축인 창원 제2산단 예. 국가산단 선정에 이런 일개의 일반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명태균은 공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 이런 어떻게 보면 비선 실세나 마찬가지인 명태균을 통해서 국가산업단지 선정이라는 중대한 국가사업에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창원산단 부지 그 근방에 토지 거래가 급증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또 보도까지 나왔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 남김없이 모두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고발인 주소 출석하는데 예. 내일 출석하면서 이런 그 두 가지 지방선거 개입 관련된 예. 부분, 그 다음에 창원산단 선정 관련 비리 관련돼서 예. 심지어 창원시에서 대외비 문서까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명태균에게 이런 부분까지 이제 추가로 철저히 수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 그 두 가지 지방선거 개입, 공천 개입, 예. 그다음에 창원산단 선정 개입 두 가지에 대해서 네. 저희가 내일 창원지검에 직접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예. 뭐 더더군다나 오늘 뭐 저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또 말씀드립니다만 뉴스토마토에서 김한매 대표의 고발인 조사 관련 보도, 단독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만 명태균 씨의 그 가족으로 보이는 집안 사람이 창원 산단 예정지에 땅을 수천 평 샀다라는 단독 보도도 오늘 뉴스토마토가 전격적으로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그 보도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요. 지난주에 사실 좀 뭐 예상 밖에 굉장히 이재명 대표 측 또 민주당으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선고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여권에서는 그 야당이나 야권 쪽 혹은 다른 시민단체들이 이 명태균 게이트를 과도하게 이슈화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박들도 많이 하더군요. 김한매 대표께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진실 앞에서는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법 앞에 평등이 또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와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는데 예. 뭐 김무미 모른다 뭐 국토부에 협박을 예. 받았다 등의 거짓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중형이 나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대선 여론조사를 조작까지 하고 그리고 3억 7천에 상당하는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성으로 공천에 개입을 하고 예. 또 창원 산단 같은 중대 국가 사안에 대해서 이런 그 일개 민간인에 불과한 명태균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렇게 국정을 농단하는 등 했으면 이것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아니라 예. 저는 뭐 무기징역에 상당하는 형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에 10분의 1만 하더라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 사안들입니다. 법 앞에 평등,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 앞에 평등이 실현되지 않고는 대한민국 사회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역사와 국민 앞에 철저히 수사해 주기를 강력히 검찰에 또 공수처 네. 등에도 촉구하고요. 수사가 혹시라도 미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김건희 특검이 예. 반드시 통과돼서 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촉구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네. 또 오늘 우리 뉴스토마토 애청자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예. 유튜브 채널을 또 시작했는데 예, 그러셨어요? 채널의 이름이 예. 법 앞에 평등입니다. 아, 예, 법 앞에 예. 평등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한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대표와 첫 시간 함께 했고요. 검찰 조사 잘 다녀오시고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시간이 허락될 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김한매 대표와 함께 대담한 대담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 주셨는데 박지훈 변호사께서 저기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봤던 박영식 씨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많은 분들이 댓글 주셔서 감사드리고 힘내자님, 배동호님, 김명신님, 예, 물빛님, 존슨훈님, 유월님, 이응님, 이종영님, 리틀 테네시님, 가을바라님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다음 순서는 좀 소개하기 부끄러운데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 시간입니다. 원래는 제가 매주 출연하는 코너인데 오늘은 저를 대신해서 신인규 변호사 모셨고요. 공동 대표였던 이상민 PD 두 분 모시고 영식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가 부끄럽습니까? 아니 제가 부끄럽다니. 저희가 세상 밖에 내놓기 아니. 좀 부끄러운 존재다. 아니 제가 아 정말 내가 부끄럽다는 얘기. 못 해먹겠습니다. 아니 뭘 네. 못 해먹고요. 네. 아니 제가 부끄럽다는 좀 얘기죠. 시작부터 많이 산만하네요. 네. 네. 오늘 그 신인규 변호사님 모셨는데 예. 두 분도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내셨잖아요, 사실은. 네. 아니, 오래됐죠. 네. 네, 워낙 저희 셋은 예. 네.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저희 셋은 같이 프로그램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셋이 뭉치면 예. 코너가 3주 안에 망한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네. 귀납법적으로는 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네, 네, 팩트로 네. 결론적으로는 몇 번 3, 그랬습니다. 4주 안에 예. 다 이제 예. 도살당했죠, 다. 아, 그렇죠. 저희가 셋이 근데 고정 진행을 할 때 그 프로그램이 일찍 문을 닫은 거고 절대 그 검색하지 마세요. 예. 오늘은 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네, 오늘은 네.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 영식당을 늘 제가 보거든요. 제 월요일 아침을 여는 프로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래서 예. 뉴스인사이다의 정말 사이다 같은 예. 그런 프로라면은 예. 저는 화요일마다 고정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의사당 1번 출구는 콜라 아닌가. 예. 사이다 아. 콜라 함께 가고 싶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드림 욕심이 또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서 굉장히 예. 또 엄청나신 황희도 분이기 이사로부터 때문에 벗어나고 싶다라는 선언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다른 분위기긴 하죠. 의사당 1번 출구하고 영식당은 완전 다른 분위기긴 하죠. 여기 좀 산만하고 저희는 좀 진중하게 품격 있게 그죠. 하거든요. 예. 예, 좀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예. 모두가 기본적으로 ADHD입니다. 영식당이라는 것은 사실 품격보다는 재미 위주로 가기 때문에 네. 오늘 재미로 좀 살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도 사실 지난주 저희 이틀 전에 여기 있었어요. 네. 그죠? 저희가 그 토요일에 있었던 시민들 집회를 좀 중계를 해드리느라고 그날 저희 토요일도 토마토와 함께 했는데 오늘도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날도 사실 저희가 좀 주된 주제로 다르긴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고 나서 아무래도 집회 분위기도 굉장히 무겁기도 했지만 시민들의 분노가 좀 가득 찼던 분위기를 전달해 드렸는데 자 어쨌든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1심 판결 결과하고 현재 정치권 상황을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요? 우선은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거든요. 예. 근데 상당히 중한형,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매우 중한형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은 정치가 사법과는 분리되면서 정치는 정치대로, 사법은 사법대로 운용이 돼야 건강한 삼권 분립 국가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공직선거법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은 이거는 정말 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권을 동원해서 상대, 그러니까 본인과 경쟁했던 정치적 상대에 대한 전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건 매우 좀 잘못된 저는 선례라고 저는 보고 예. 저는 이런 식으로 말을 규제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평소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그 토요일에 그 연단에 올라서 그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장면을 함께 보셨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을 지켜달라.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저는 정말 좋은 전략을 가지고 전 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법의 문제는 제가 아까 비판한 대로 예. 많은 비판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마치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마치 변호인처럼 이렇게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을 할 때는 네. 또 다른 이게 정치적인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집회가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 내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신 국민들이 많이 나오셨을 텐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잘못된 그런 예, 1심 예. 판결들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초점이 좀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에 대한 결정을 규탄하는 식으로 간다면은 이건 조금 방향성이 달리 보여질 수가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전략적으로는 좀 신중하게 예. 저는 분리 전략을 좀 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분리 전략 말씀해 주셨어요. 보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판사를 겁박하고 아무리 모든 사법부를 겁박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나온 선거법 그 결과는 통상적인 어떤 결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나올 모든 재판의 결과도 통상적인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분은 본인이 사법부 겁박을 제일 많이 하지 않나요? 뭐 생중계하자 그러고 네. 가장 그 사법부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답지 않게 제가요? 뭐 돈봉투 부스럭거렸다는 생각도 좀 나고. 저기요? 그러는데요? 여기요? 아니요. 여기요? 한동훈 대표님이요. 예. 어쨌든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일반적인 선거법 범죄입니다 이거는. 네.
일반적이고 통상적이라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그게 통상적이면 통상적이라면은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리자면 예. 과거에 통상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대선을 같이 치렀던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규제해가지고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는 것은 예. 이거 통상적인 예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매우 비상식적이고 매우 이례적인 지금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일은 그렇게 벌이면서 결과는 통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 자꾸 그렇게 라는 생각이 민주당에서 듭니다. 자꾸 판사 겁박을 한다면 제가 직접 맞겠습니다. 뭘 맞아요? 아니 맞겠다고요. 맞겠다고요? 빗장 수비. 빗장 수비 하겠다고. 아니 근데 가만두지 않을 저는 겁니다. 맞겠다 그래가지고 몇 대 맞을 것이냐 좀 그 생각을 했는데 맞을 수는 없죠. 아니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당 차원의 사과 이런 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판결 불복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아까 분리 전략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주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 대표직 사퇴까지 언급하는 거라서 그건 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에 있어서는 사실보다 인식의 영역이 더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사과하라고 당과 이재명 대표를 엮는 전략을 쓰지 않습니까? 예. 전 이것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더 조심해야 될 부분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집회에 나와서는 오히려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규탄하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의 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공천 개입 문제 이게 싹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쪽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 네. 맞다고 보여지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다툴 여지들이 저는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법정에서 네. 저는 판사 앞에서 좀 더 합리적인 주장을 통해 가지고 극복해내는 것이 예. 더 좋은 전략 아니겠는가? 아니 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곧 그 이재명 대표는 정가 8범이 될 거예요. 별이 8개가 될 건데 얼른 국민 앞에 사죄하시고 당대표를 사퇴하는 게 온당한 일이죠. 아니겠어요? 빨리 사퇴하시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내도 그래 사퇴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물러나셨잖아요. 내는 정가가 없어요. 박영식이 아니, 그- 관장 찼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박지훈이 있을 때가 좋았어요. 박지훈이도 지금 오늘 사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사퇴 아닙니다. 사퇴하세요. 빨리 그랬어요. 아니 박지훈 변호사님 출장이시고 우리 김기현 전 대표님도 그러니까 사실상 출장 가신 거잖아요. 그 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통 망명 가신 거예요. 도망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가볼게요. 저도 울산으로 망명 갈게요. 근데 그 김기현 그 전 대표가 대표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대표직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이제 와서 또 사퇴를 또 언급을 하시니까 뭔가 좀 기시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정치로 해결할 일을 법률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서로 논쟁하고 토론할 일을 이렇게 강력하고 대권 주자를 이렇게 함부로 목숨을 끊는 일이 온당한 일입니까? 이게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진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으로 지금 정치적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반드시 역풍이 안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매우 잘못된 방식이기 때문에 네. 전 국민적 여론이 전 용납할 수 없는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다. 네.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뭐 오전 조간을 보더라도 상당 부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곳들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선고 내용을 주가되게 좀 다룬 것 같아요. 오히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내용보다 이재명 대표의 선고 내용이 좀 주가돼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대목은 좀 아쉽기도 하네요. 뭐 이제 그런 평가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위협인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온갖 개인 비리와 부정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를 후퇴시키고 정말 대한민국 위협하는 존재.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한 입장에서 이재명이라는 암초를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오세훈 시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여쭤보십시오. 하나만 거짓말과 부정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에 있어서 상당히 분노하시거든요. 네. 오세훈 시장님 좀 평소에 침착하신데 그러면 왜 김건희 여사 문제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과 부정에 대해서는 왜 분노가 작동이 안 됩니까? 맞아요. 저도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선택적으로 분노 버튼이 눌리는 거예요? 나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저는 버튼이 눌리고 안 눌리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뚜껑이 왜 그때만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센서가 보이냐 안 보이냐 요즘에는 무소음도 있고 와이어리스도 있는데 왜 자꾸 그거를 기술상의 문제로 접근하시는지 그거는 센서가 그 전문 삼성에도 물어보시고 LG에도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는 이미 그 국민들의 판단이 나와 있다. 저는 서울 시민의 문제로 질문하시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기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 김영선 의원이 검찰청사 앞에서 AI 얘기하는 거랑 영선 얘기는 관료직 얘기하는 거 사선입니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네요. 사선 시장이기 때문에 영선 묻지 마시고. 아니, 그래서 오늘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선택적 정의에 대한 네. 그 대목을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태극기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태극기심으로 가신다고요? 네. 아니 근데 오세훈 시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요즘에 오세훈 시장을 만든 게 명태균이다. 아유 그거는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그럼 고소장은 써놓기만 하시고 일기처럼. 고소 안 해요? 네, 아니, 뭐- 접수는 못 하고. 아니 그거 뭐 제가 적어놓기만 하시고 뭐 어떡합니까 그러면? 허무맹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제가 적어놓기만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기장으로.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예, 알겠습니다. 뭐 박영식 씨도 제가 고소하겠습니다. 네. 저를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고소를 그냥 당합니까? 얼굴이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소장을 써놓으신 우리 오세훈 시장 눈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선택적 정의라는 말씀은 신기 변호사님 말씀이 뭐 온당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법의 형평이라는 게 지켜져야 되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동일한 무게로 사법적 잣대를 수사 대상들에게 핵심적인 대상들에게 이 수사 기관이 들이대느냐 되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아니 봐요.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오세훈 시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김기현 전 대표라든지 저 나오셨잖아요. 한동훈 대표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많은 지금 의원들이 아주 그냥 초강력 분노 상태로 정의를 바로 세웠다라면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가지고 정의를 운운하시는 분들이 예. 왜 본인들의 정부의 지금 이 부정부패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왜 정의를 세우려는 노력을 안 하느냐. 오히려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정의를 세우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국민들 앞에 너무 선택적인 거 아니냐. 너무 진영 논리가 강화되는 거 아니냐. 네. 전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순수하고 정치적 교례가 없었다. 네, 그래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판사를 겁박하고 지지자들을 모아서 전력을 다했지만 민주당의 노력은 모두 다 그 무위로 돌아가시오. 정치인은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사법부는 이 독립을 위한 그 발걸음은 영원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내 그 법관이 참 그 대단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요, 끝입니다. 아니 근데 오랜만에 저기 예. 홍 시장님 만나 뵀는데 신기 변호사 혹시 질문하실 거 없어요? 저랑 이제 또 관계가 상당히 저를 지금 차단해놓고 안 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예, 우리 홍준표 시장님하고 여기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빈자리가 있습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는. 차단해서. 아니 최근에 홍 시장님 나오시면 꼭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예전에 골프 치시다가 당원권 정지당하시고 막 사과했던 일도 있었는데 국민의힘 1호 당원도 최근에 골프 치다가 걸렸거든요. 그거는 다키스트 히스토리지. 뭐라고요? 다키스트 히스토리 흑역사라고 하는 거죠. 아. 그거를 왜 끄집어가지고 내 옛날에 박영식이 연합뉴스 다니던 시절 끄집어내면 좋나? 참. 그렇게 방장. 그리고 영남고 출신 우리 그 동문 어디 가셔? 영남고 출신 오늘 출장 갔습니다. 저 충남대 나와가지고 왜 학교 가지고 또 왜 이렇게 학교 가지고 가르세요? 그러세요? 아니 우리 홍 시장님 참 네. 내가 학교 언급하고 그러면 좋습니까? 아니 그 정영진이 따라가던가 그러면은 우리는 고대 아이가 고대 MB 후배. 영남고 네, MB. MB는 우리 나 장관 안 시켜줬으니까 빼고 참. 아니 명태균 씨랑은 뭐 안녕하신 거예요 관계가? 그거는 선거 브로커 얘기 그만해요. 선거 브로커 이제라도 구속한 건 다행이지 그. 내 요즘에 노래 잘 듣고 있어요. 예? 이적의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가진 바람 속에도 젖은 뭐지 그? 바람 속에도 젖은 바람 속에도 예. 언제나 나의 곁을 참 그 노래 예. 부르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깜도 안 되는 자들 그 말을 믿고 갔다가 정치판을 휘젓고 다니고 말이야. 난파선 이제 레밍 때들 그거 다 어디 가세요? 아니 근데
검찰이 아니 그 지지율 10%인데 그 여당 대표는 그거 후안 묻힙니다 정말. 야 이 진짜 얘기 왜 안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동훈 대표 얘기를. 저도 그 얘기 안 하나 했습니다. 예. 아유 참그 그 당대표에게 제대로 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주문하셨던 홍 시장님의 그런 고언 한동훈 대표가 잘 이제 새겨 듣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명태균 씨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수사 대상이나 범위가 이제 넓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등장하셨던 인물들 중에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도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일단은 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이 지금 뭐 정치자금법 이쪽 돈 문제보다는 네. 아무래도 여론 조작과 공천 개입, 네. 공천 선물, 공천 네. 뇌물 이제 여기까지 수사가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공천과 관련된 범죄라는 것은 네.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입니다. 그 지금 뭐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도 돈봉투 돌려가지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면서 엄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안에서 공천권을 가지고 거래하는 모습이라든지 여론 조작을 하는 혐의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비견한 예로 김건희 여사가 500만 원씩 봉투를 뿌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개입한 세력도 문제지만은 당 내부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시 공관위, 그러니까 윤상현 위원장까지도 예. 전 당연히 수사 대상으로 올라가서 이 진실을 밝히는데 전 수사를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예.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요. 정치가 예. 악과 악이 공존하고 이 공생관계를 하루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런 크레이지 데모크라시, 크레이지 폴리틱스 미친 정치를 빨리 끝내야 왜 이렇게 됩니다. 분위기가 처지는 겁니까? 무슨 분위기가 아니 등장하면은 괴로운 미래가 생각이 나서. 아니 괴롭다니. 아니 내가 종민이만 있었어도 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괴롭습니다. 예, 저 듣는 저희가 괴롭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텐션을 다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텐션을 해서 다 올려놨는데 갑자기 다음 등장하셔서 주제로 큐.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주말 사이에 있었던 보도 이제 확인을 해보면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는데 윤 대통령과 이준석 의원에게 명태균 씨를 소개해줬다라고 김영선 전 의원이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를 통해서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났다 이런 해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지금 말들이 다 엇갈려가지고 누구 말이 진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진실 게임식으로 가는 것은 네. 상당히 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얘기 나오는 뭐 김영선 의원 이미 구속됐죠. 명태균 씨 구속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의원 얘기 나오지만은 맞아요. 당시 공천 이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당시 당 대표였거든요. 예. 이준석 의원은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면서 처음에는 몰랐다. 그러니까 무능의 프레임을 선택했다가 이제 예. 최근에는 카카오톡 내용까지 외부에 나오면서 예. 이제는 피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는 알았으면 공범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범론에 대해 가지고 본인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말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만을 취사 선택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의미를 둘 게 없고 예. 결국에는 객관적인 증거들과 당시 정황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예. 사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어제도 이준석 의원이 본인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맞아요. 상당히 뭐 매우 억울하다. 본인은 떳떳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준석 의원은 선택적으로 GPS 기록만을 공개할 것이 아니라 네. 이 공천 개입에 대해서 야당 의원으로서 또 당시에 당 대표로서 네. 떳떳하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고만 있다라고 얘기하고 검찰에게만 공개하겠다라고 하고 국민들 앞에서는 공개하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태도 자체가 네, 네.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 전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 각자가 수사를 대비해서 네.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 상황을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준석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그 분류가 돼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 대상으로 저는 올라간다고 보고 검찰에서도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준석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김영선 창원 의창 공천이거든요. 예. 그럼 창원 의창 공천만 놓고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예. 이 사건에 한해서는 이준석
이준석 의원이 피해자가 아니에요. 명태균 씨라고 하는 김영선을 몰래 미는 예. 이 비선 세력에게 당내 정보를 내줄 정도로 상당히 이거는 공모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지는 공모를 했다 그러면은 공모 공동 정범이 되는 것이고 예. 공모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방조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 본인도 뭐 관련된 내용들을 검찰에 가서는 뭐 진술을 하겠다,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는 예.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준석 의원을 수사하다 보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윤석열, 김건희한테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수사 예. 선상을 위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태 패밀리 중에 한 분을 마지막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명태가 뭡니까? 사실 일각에서 맹태균 씨 이 검찰에서 구속을 못 시켰단 말이죠. 맹태균이 아니고 명태균. 가만히 계세요. 변호사 배치 달았다고 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속된 마당에 이제는 국민적인 의혹을 사실상 김명선 의원과 맹맹백백하게 사실상 다 밝혀야 된다. 법적인 이 판단을 또 받는 게 민주주의겠죠. 그래서 사실상 민주주의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 말씀은 훌쩍거리는 소리하고 사실상 외에는 별로 들을 게 없습니다. 사실은 내용 자체가. 아우 통양.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하나 왔습니다. 목도 좀 잠기신 것 같아요. 아. 김성태 전 최고께서 네. 네. 코도 좀 평상시보다 예. 좀 더 막힌 것 같아요. 저는 뭐 따뜻한 캐모마일 티를 좀 선물해드리고 싶네요. 코 풀고 나오세요. 소피아님, 박수진님, 존슨후님 감사드리고 오늘 영식당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이상민 공동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대담한 대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저희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정치권을 가르고 있는 여러 현안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네네. 이 자리에 또 출연하시기로 했다가 전화 연결로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네, 죄송합니다. 아, 워낙에 또 바쁘시기 때문에 일정들이 빡빡하시죠? 예. 아마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그러니까 지난 한 2, 3일간 좀 민주당이 긴박하게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 더욱더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주말에 장외 집회도 있었고 현장에 김민석 최고가 계셨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를 좀 먼저 전해 듣고 싶거든요. 어땠습니까? 집회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집회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집회 분위기는 그날 뭐 이렇게 현장에서 그 사진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뭐 경찰 추산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있었던 이번이 세 번째 집회인데 일단 숫자가 더 많아졌고 예. 또 저녁에 비가 오는데도 그렇게 많아진 것을 보면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이나 걱정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날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판결 이후 첫 집회였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는가에 관심이 높았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연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에 대한
이렇게 참가자들이나 또는 온라인으로 지켜본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고, 예.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 연설을 이렇게 듣고 봤습니다. 예. 어떤 대목이 인상적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었을까요?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는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수사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결국은 정권 교체의 대세가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고한 재확인, 또 그 부분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뭐 그런 의지가 딱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굴곡이라든가 이런 곡절이 혹시라도 지금 정권 교체의 대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흐름에 안 좋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을 많은 분들에게 안심이랄까, 뭐 자신감 이런 것들을 다시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선거 내용을 저희가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재명 대표도 그동안 표현을 좀 자제해 왔다가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는 이제 선고 이후에 입장을 발표를 했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 입장이나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항소심까지 나아가야 될 텐데, 1심 선고 내용에 대해서 김민석 최고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지요? 뭐 아주 드라이하게 이야기한다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선거법에서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이 아니고 떨어진 사람이 누군가를 뭐 낙선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당선 목적조차도 아니고 국정감사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더구나 징역형을 때린 경우가 거의 뭐 전무후무한 상황이어서 예. 그 자체로 일단 이게 과연 합리라고 볼 수 있겠나, 거의 감정적인 수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게다가 뭐 그 근거가 되는 어떤 판결의 논리를 구성한 근거들이 그냥 검찰이 조작 기소하고 이렇게 잘못 짜깁기 한 걸 그대로 인용한 수준이어서 이게 도대체 법리나 아니면은 균형 감각이 지켜졌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저도 하고 또 다들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징역 1년형이라는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사실 그 예상치 못했다. 즉 이게 민주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흔히 분류하는 민주 진보 진영 인사들뿐만 아니라 이른바 반대 진영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고, 뭐 그 맨날 이재명 뭐 저 잘못되라 이렇게 거의 주문 외우는 국민의힘이나 아주 극단적인 분들조차도 예. 들어보면 사실은 그런 것까지는 아예 생각을 못했다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예, 통상적인 합리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어서 도대체 저게 뭘까,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거 그냥 감정이 섞인 거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데 뭐지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 좀 당황스러웠던 분위기가 좀 읽혔는데, 어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제 항소심의 경우에는 뭐랄까 이재명 대표 개인의 대처가 아니라 이제 당 차원의 대처로 집중하기로 한 걸 의견이 좀 좁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방향은 거의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일각에서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김건희 지키기에 완전히 전사가 돼가지고 이제 저 총선 때 그 별로 득을 못 본 이조 심판론 비슷하게 계속 이재명 때리기 하고 민주당 때리기만 이제 하면서 예. 무슨 이번 재판의 결과에 뭐 당의 재산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뭐 그런 거는 이제 워낙에 좀 쓸데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법적 정치적으로 이것이 당의 어떤 대한 공격까지로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는 그간에는 저희들이 이 어떤 검찰의 정치적인 기소 이런 것에 대한 정치적인 대응을 했지만 재판 대응은 그야말로 개인의 몫으로 놔둬왔는데요.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 그 재판 대응에 대해서도 당이 할 수 있는 몫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집중적으로 이제 항소심이 이제 그
아마 굉장히 빨리 잡힐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과정에서 이제 당 차원의 어떤 대응력을 더 집중적으로 발휘하겠다는 말씀으로 좀 읽히고요. 아까 저희가 장외 집회 그 얘기를 시작으로 했습니다만 장외 집회에 나온 분들의 목소리나 또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잠시 전달해 주셨습니다만 장외 집회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되면서 그 어떠한 메시지를 내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아주 일각에서는 좀 우려하는 바 너무 이재명 대표 개인에만 집중되면 흔히 우리가 그 집회의 성격 김건희 특검 내지는 정권 퇴진의 목소리가 오히려 뒤로 밀리고 이재명 대표를 너무 지키기 위한 집회로 인식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들도 있더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그것 자체는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집회가 그렇지 않았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지 않고 예. 그 집회의 목표와 주제가 선명하게 김건희 특검의 관철, 그것을 위해서 국민의 뜻을 모으는 것이 가장 큰 주제로 일관되게 지금까지도 왔고, 예. 근데 모든 그런 어떤 정권에 대한 공세나 비판을 다, 그거 너네 다 그냥 이재명 지키기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민의힘의 논리가 있는, 프레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 개별적으로 근데 이번 판결 정말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 전체 집회의 기조나 흐름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오히려 더 명확하고 강하게 이럴수록 이 정권과 어떤 김건희 특검 문제를 선명하게 집중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이제 사법의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 이제 이런 분들인데 역시 그 반대 진영이나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2년 반 동안 좀 가혹하게 있었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좀 미진한 상황이고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 사법적 처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한 답답함이 아마 장외 집회에서도 있었고 뭐 이제 기존에 있어왔던 그런 어떤 국민들의 분노를 잘 수렴할 수 있는 그릇은 결국 특검이 돼야 될 텐데 이번에 특검법 뭐 처리나 또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은 뭐 사실 저는 이미 예정돼 있다고 보는 사람이어서 그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기존에 두 번이나 실패했던 사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국민의 어떤 뜻과 바람과 요구가 점점 높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그야말로 당파성을 넘어서 양심을 갖고 헌법기관으로서 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 저는 지난주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뭐 그 투표하면 국민의힘은 싹 밖에 나가고 이런 건 뭐냐 창피하게 차라리 그냥 여야 가리지 말고 가나다 선으로 다시 섞어 앉아서 지금부터는 다 국가적 중대사들이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 투표하자 이런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입장에 서서 투표해야 나라의 미래도 있고 보수의 미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식과 양심을 기대해야 하고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시간이다. 즉, 물론 국민들이나 다수 여론을 등에 업고 야당이 투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만 국민의힘의 양심적인 이탈표? 이걸 바라는 게 세 번째이기 때문에 너무 순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순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칙이죠. 예, 예. 지금 현재의 민주적인 어떤 원리의 상황상 현재 야권표는 탈탈탈탈 누룽지까지 다 긁어도 192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할 때 최소 10표 정도가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국가의 과제는 풀어가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냥 대통령이 거부하면 모든 것이 거부되는 세상인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양식 있는 10명의 동조가 또는 뭐 꼭 동조가 아니라 본인들의 양식 있는 선택이 필수인 거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예.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도 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에 대한 어떤 답답함이나 이런 건 분명히 뭐 김민석 최고께서도 있을 것이고 이제 다수의 국민분들도 마찬가지의 느낌이실 텐데 만약에 이번에 무기명 투표에서 또한 자동적으로 법안이 폐기되게 된다면 민주당은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어떻습니까?
뭐 그거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경우의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도 좀 짚어봤습니다만 이 1심 선고가 나오고 나니까 뭐 민주당 차원의 사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퇴진 내지는 사퇴까지 요구를 하는 분들이 여당 일각에 있더군요.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 무슨 지금 이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미 판단이 각종 지표로도 나오고 있는데 예. 김건희 여사나 사과 잘 하라고 하고 목소리 예. 내는 것이 본인들이 할 일이지. 네. 지금 뭐 큰 본질의 흐름을 봐야지 뭐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같은 선상에서 또 비교가 될 거란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사실은 그 당 차원에서도 매번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를 매일같이 이제 받아보실 테지만 지난주 이 한국갤럽 조사가 오히려 3% 상승하면서 20%대로 회복했다라는 보도를 언론사들이 내더군요. 그리고 부정평가가 또 줄어들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글쎄요. 이 지지율을 회복했다고 보는 표현이 맞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김민석 최고위원? 우리가 경제에서 뭐 경제의 상승, 하강, 등락, 인플레, 디플레 이런 것들은 추세를 얘기할 때 항상 미세 등락을 이렇게 포함하면서 추세선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김건희 문제가 그대로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 모양인데 무슨 국정 지지도가 올라가고 무슨 기대가 나아지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뭔가 국정이 진행돼서 뭐가 조금 호전되면 나라를 봐선 다행이지만 지금 이 정권과 대통령의 하는 행태로 보아서 변화할 대목이 없는 것을 오히려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 지지율 추이라는 게 사실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탄핵 정국과 비교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민도나 분노를 제가 이제 비교를 감히 해보건데 그때 못지않게 오히려 그때보다 더 큰 분노를 저는 느낍니다만 지지율의 어떤 등락이나 이런 것들은 유사하게 흘러가지는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유사하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종국에는 뭐 더 떨어질 것이고 한 자릿수의 지지도도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김민석 최고께서는 혹시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실제 전문가들이 과거와 비교해서 작성한 그 지지도의 등락표를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이 정권의 지금 지지도, 대통령의 어떤 국정에 대한 지지도나 비판도 이런 것은 그때 못지않게 이렇게 쭉 하강 추세에 현재 있다. 그것이 예. 대략 아마 10% 후반대에서 20% 전후에까지 지금 내려와서 잠시 정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의 하강세는 뭐 지난 시기와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 그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어떤 게 될까요? 그러니까 가령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골프 논란이라든지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기존에 켜켜이 싸워왔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요인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이슈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 지지율 하강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지요? 김민석 최고는 어떤 거에 좀 집중하고 계십니까? 모든 문제가 다 중요하고요. 예. 뭐 골프나 이런 문제도 다 어떻게 보면은 정권과 대통령의 자세와 태도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특히나 과거 총선 때는 여러 것이 있었지만 어떤 대파값 이런 것들이 국민의 마음에 이렇게 감정선을 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골프 같은 것도.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결국은 이 국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최우선은 현재로 봐서는 남북 간의 긴장을 관리하는 문제와 외교를 대처하는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예. 그 점에 있어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전국에 대처할 수 있는 근본 인식의 기조가 잘못돼 있다는 점과 예. 그다음에 어제도 당장 대북 전단 살포를 이 지금 남북 관계가 아주
살얼음 같은 상황에서 또 관리를 못해서 또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이 사실은 가장 저는 정권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국정을 더 이상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예. 그런 수준의 제일 근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내정은 어떻게 좀 회복하려고 노력해 볼 수 있지만 외교는 한번 틀어지면 안 된다. 예. 남북 관계도 그렇다. 이런 것이 이제 과거에 어떤 금언처럼 있는 것이어서 제일 근본은 정치나 경제나 일단 국민이 안전하고 전쟁이 없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 그런 문제에 대한 관리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관리 의지와 생각이 없고 오히려 분쟁을 격화하려고 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결국은 김건희 살리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정권의 가장 근본적인 아주 추악한 모습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제 계엄설 의혹, 계엄령 의혹을 가장 뭐랄까 소리 높여서 제기해 주셨던 분이 했습니다. 예. 예, 김민석 최고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찌 보면 정부 여당 쪽에 이제 힘 빼기로 작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잘 먹혀 들어간 거 아닌가 이제 이런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또 그것이 일정하게 입증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왔다고 보고요. 예. 결국은 이 정권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도 있지만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일어나든 아니면 남북 간에 일어나든 아니면 광화문의 집회 현장에서든 충돌을 만들어서 그걸로 상황을 반전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안보 드라이브라 뭐 이런 거를 걸고 그러면서 김건희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는 예. 이것이 이미 일관되게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보다 훨씬 공감과 어떤 재확인의 폭이 넓어진 상태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방부의 상황은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평가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국방부 장관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탄핵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악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저는 걸림돌이라고 봅니다. 원래도 사실은 경호처장으로 되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충안파라는 이유 때문에 픽업된 건데 미국의 도청도 못 맞고 사실은 무인기도 못 맞고 오물풍선도 못 맞고 사실 다 뚫린 실제 책임자 아닙니까? 저게 충안파 아니면 저 자리에 갔겠습니까? 더구나 국방장관까지 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그 이후에 지금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게 파병 얘기를 계속하고 또 사실상의 파병 얘기를 계속하고 지금 남북관계의 대북전단이라든가 무인기, 대북확성 이 옥신각신 상황에서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오늘도 제가 회의에서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할 생각입니다만은 예. 국방부 장관 최우선 탄핵 대상으로 검토를 저 스스로 지금 하고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예, 일관된 기조를 보여주신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이 전화 인터뷰로 김민석 최고위원 모셨는데요. 다음에는 시간이 허락될 때 또 스튜디오에서 직접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요. 기존 저희 주말에 있었던 장외 집회에 대한 분위기나 기류도 좀 전달을 받고 또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 평가도 좀 해보고요. 현재 전국에 대한 분석도 좀 들어봤습니다. 예, 김민석 최고위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민석 최고위원 응원하시는 분들이 보이네요. 최윤님 그리고 질하루요님은 국방장관이 제일 큰 문제다. 그리고 박수진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의 메시지를 좀 주셨고요. 용산 땡땡땡님께서는 국방부 장관 자격 미달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낙엽빈님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골프나 치러 다니고 참 이상한 정부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또 위로 올라가 보면은 검찰 조직,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현실님의 댓글도 보입니다. 피그말리오님께서는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너무 쏙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도 주시면서 흐지부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뉴스토마토가 오늘 오전에 단독 보도를 냈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시간 할애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태균 씨가요, 이 경남 창원 산단 최초로 입지를 제안하고 부지 범위와 경계를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지역 이권에 어떻게 작용했는가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명태균 씨의 경우에는 자신이 뭐 계좌를 한번 살펴봐라, 자금의 흐름을 살펴봐라 라고 기자들 앞에서 호기롭게 얘기를 하면서 받은 것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다만 명태균 씨의 주변 인물이라든지 이 국가 산단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보들이 사전에 지역민들이라든지 명태균의 주변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것이 지역 이권에 작동됐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큰 비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를 보면 창원 산단 예정지에 땅 수천 평을 누가 샀다라고 하는지를 보시면 좀 놀라우실 겁니다. 바로 명태균 씨의 집안 사람 39살 A씨가 해당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 수천 평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창원 산단 유치를 핵심적인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직후에 이 땅을 사들이기 시작해서 창원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최종 발표되기 직전에 거래를 끝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죠. 명태균 씨가 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태균 씨의 집안 사람이 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인물들이 땅을 매입해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매매 시점부터 굉장히 수상하고 실제 보도 내용을 보시면 근거가 될 만한 내용들을 이 보도의 핵심이 될 만한 내용들을 뉴스토마토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고 저희가 오전에 잠깐 다뤘습니다만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땅을 산 사람은 명태균 씨와 가까운 집안 사람 모 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 씨라고 언급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과거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이 모 씨가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 포스터를 미래한국연구소가 만들어주고 여론조사를 돌린 적도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의 아들이 땅을 샀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산단 예정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심지어 세종시가 들어갈 수 있었던 가능성을 밀어내고 창원 산단이 결정된 것이라는 언급을 명태균 씨가 직접 하기도 하죠.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은 국정농단입니다. 국정농단에도 역시 명태균 씨는 그 대상이 된 것이고요. 함께 검찰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돼서만 좁혀서 수사가 되고 있는데 혐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조사 대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수사 범위, 수사 대상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창원 산단은 창원시에게 본인이 제안을 했고 본인이 제안자이기 때문에 창원시 공무원들이 본인에게 와서 확인을 했다라는 그런 항변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의문점을 가지는 대목을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명태균이 뭔데? 뭐 하는 사람인데? 어떤 자격이 있길래 이런 일을 벌인 것인가? 또 무자격자에게 이런 제안을 받고 또 무자격자에게 어떠한 권한을 줘서 자신들의 어떤 국정이나 선거나 공천이나 공당이든 국가든 간에 무자격자에게 이렇게 휘둘러서는 되겠는가? 우리 정치가 참 한심한 수준의 2024년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특검을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시고요. 최윤님, 장경숙님, 애슐리님, 물빛님, 박수진님,
이연주님, 명태균으로 꼬리 자르기 나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도 주시는 것 같고요. 김미경님, 아숨찬님, KY66님,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뉴스토마토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의 통통코인을 지급해드린다고 하는데요.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을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 하시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명태균 씨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와의 대담, 그리고 내일은 황희두 이사,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의사당 1번 출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가 출연하는 시사 역발상 코너,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는요, 뉴스토마토 멤버십 회원들과 함께하는 우선 공개가 된 뉴스 인싸 프라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깊고 은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할 예정이니까 멤버십 가입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싸 프라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시간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김진애 전 의원, 김진 에너자이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근데 뭐 에너자이저이셔가지고 힘을 주셔야 되는데 에너지를 드려야 되는데 에너지를 좀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이제 힘이 좀 빠지시는 이유가 아마도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좀 기운 빠지는 판결이었습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애초부터 이게 억지 기소라고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소할 일이 아니다. 낙선자에 대해서 이렇게 사소한 일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솔직히는 각하시킬 줄 알았어요. 이런 예. 거는. 예. 근데 그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뭐 이해할 만은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는 바르게 잡아주는 게 저는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봤는데 예. 사법부가 이번에 두 개에 대해서 판결을 했단 말이죠. 하나는 기억에 대해서, 예. 또 하나는 감정, 느낌에 대해서.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느낌에 기억이라는 건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성남시장 시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얘기를 했고요. 예. 근데 다만 거기다가도 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하는 이상한 걸 갖다 끼워서 예. 마치 뭔가 유죄성이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뉘앙스를 풍겼고, 또 하나 그 국토부의 협박이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네네. 이제 그동안 압박에 있었던 건 확실하죠. 근데 예, 이게 이제 예. 국감에서 저도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굉장히 예. 잘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협박이라고 하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썼는데, 네. 근데 그거는 느낌이거든요, 본인의. 그렇죠. 본인은 이제 한 3, 4년 동안 계속해서 11번의 공문을 보내니까 예. 거절하던 걸 하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심하게 하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말에 대해서는 사과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압박을 받은 건 사실은 우리가 압박이란 말은 쉽게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네. 그걸 협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조금 이제 말이 과했다라고 정도로 해가지고 넘길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고서 예. 그거를
만약 그게 유죄라고 본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주 가벼운 예. 월급령이나 이렇게 해서 나올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그동안 상당히 정치적인 압박을 이럴 때 압박이란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정치적인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예. 이 재판을 계속해서 유지해 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나 마지막에 예. 사법부가 해야 될 예. 말하자면 교정 작업, 예. 민주주의 국가 예. 그리고 사법이 제대로 사법의 정의가 살아있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사법부가 역부족이었다. 예.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거는 정치적인 이럴 때는 이제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거기다가 이제 이럴 때요. 저는 이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을요. 예.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 말이 돼요, 이게? 저는 이게 뭐냐면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재판부는 1명 플러스 2명 예. 저기가 있지만은 이런 경우야말로 저는 이런 거야 국민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네. 이게 말하자면 우리 사회 내에서도 우리 예. 사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이라고 아주 수술퍼런 게 있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허위 사실 유포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게 중요하긴 해졌습니다만은 사실 네. 외국에는 허위 사실 유포죄라는 게 없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네. 미국의 트럼프 그렇게 거짓말해도 무슨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선거법으로 다스린다. 왜냐하면 선거법은 국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게 저는 상당히 깝깝해서 예. 이거는 사법부가 정확히 잘못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독재 정권이나 군부 독재 시절을 봤을 때 그 야당 정적 제거를 위해서 뭐 강력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대선 주자를 이 역사 속에서 지우기 위해서 사법권을 활용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원래 정치인은 정치로 국민들의 표로 판단받게 해서 역사 속으로 지워버리는 것이 정치는 정치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사법을 사법으로 해결을 해버리니까 이게 뭐랄까 이제 저는 과거에 사법을 정치적 도구로 쓰는 것 자체가 예.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가 검찰은 원래 이제 행정부에 속하는 거니까 네. 그게 대통령의 특히 이제 검찰총장 출신의 네. 대통령이 있을 때는 더군다나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고 막 휘둘렀단 말이죠. 예. 그러면 독립적인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당연히 검찰과 군부와 검찰과 사법부가 다 한통속이었다. 네. 이런 의심을 받았는데 지금 그런 다시 의심을 받는다니 이게 뭐냐면은 아니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랬는데 주요한 이른바 주요한 정치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사법적인 걸 걸어왔어요. 예. 근데 여당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걸 걸지를 않고 야당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뭐 이제 여권이라자면 이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검찰에서는 자기네들의 여야는 다른 거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걸어서 정치적인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다. 근데 특히 이번 경우에는 지난 주일에 이재명 대표의 그 지지율이 46.9%까지 나왔어요. 이건 뭐 놀라운 일이거든요. 타 조사는 뭐 더 높은 조사도 있긴 더 한데요. 높은, 네. 맞습니다. 굉장히 예. 놀라운 일인데 예. 이렇게 해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 가장 강력한 정치인을 이런 식으로 정치 생명을 끊어버린다. 아니 왜냐하면 저는 그 저기에서 딱 나올 때 의원직 상실령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데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대선 출마 금지형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근데요. 지금 뭐 상황으로 봐서는 저는 역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 거라고 봅니다. 예. 이런 짓은 안 했어야 되는 일 국민들도 알고 있죠. 예, 뭐 저보다 우리 김진애 의원님은 정치를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면 살 거고 살려고 하면 죽는 건데 과거의 사례도 보면 박정희가 김대중을 탄압하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제 탄핵소추안이 또 가결이 되면서 국회 차원에서 어쨌든 대통령직의 직무정지가 걸려버리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대상들은 어떻게 의연하게 그 상황을 대처했는가를 비춰보면 결국 살아났단 말이죠. 네. 근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탄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법적 탄압이든 정치적 탄압이든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결론은 아마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뭐 기대와 희망을 갖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긴 더 합니다. 많고요. 지금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재명 대표에서 DJ의 모습을 본다라고 예. 하는 게 가장 크잖아요. DJ께서는 특히 사형형까지도 받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으로 망명도 했었고 예. 많이 그랬으니까 뭐 그때에 비하면 사실 군부 때에 비하면 지금이 오히려 낫다고도 볼 수는 있는 건데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요 바로 올해 초에 예. 목숨 위협까지도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테러를 당하셨으니까. 테러를 당했으니까는 그것도 자칫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던 건데.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지난 정치 경력 중에 네. 솔직히 사법에 의해서 하던 정치 생명 끊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그런 게 참 문제가 있어요. 다음 주일에 네, 이제 네. 위증 교사에 교사. 대한 것도 네, 또 네. 나올 텐데 예. 아니 세상에요. 15년, 20년 전에 있었던 거 가지고 이미 판결이 다 끝났던 거 가지고 그거 하나를 다시 끄집어 가지고 이 사람의 정치 생명을 또 끊으려고 하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저는 이게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사실은 저 자신을 야 김진애는 그래 이렇게 정치 생명을 끊을 만큼 사법부 위협도 저는 여태까지 형사에 걸려본 적은 없거든요. 아, 민사에 그러셨어요? 걸려본 적은 있었어도 예, 예. 뭐 명예훼손에 관련된 예, 거 예. 이른바 검찰 출신에 예, 뭐 예. 이런 분들이 저한테 걸거나 이런 적은 있어도 예. 형법에 걸린 적은 없거든요. 예. 형법에 걸려야지 이게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정치적으로 상당하게 큰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고 있고 예. 여태까지는 하여튼 이거를 잘 돌파해 왔는데 어저께도 나와서 연설하면서 예, 펄펄 살아 있습니다. 죽지 예. 않습니다. 왜 죽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예. 계셔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이 믿음 하나로 가실 것이고 예. 저희도 그렇게 믿고 이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예. 이런 말하자면 사법이라는 걸 가장한 정적 제거 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둘러싸고 각종 여러 이제 의구심이 드는 장면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뭐 온라인을 중심으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뭐 일부 보도가 됐던 내용이지만 혹시나 그 여권 핵심 인사들은 이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될 줄 마치 안 듯이 생중계를 해달라고 압박을 하거나 그리고 실제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어떤 모 변호사는 방송에 나와서 정확하게 징역형이 1년이 떨어질 것이다. 이제 네. 이런 예언을 했더군요. 이제 그런 발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혹시나. 큰 시나리오 안에 이게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들을 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 사건도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구속형이 나올 거다. 예, 구속될 법정 구속될 거다 이런 네, 얘기를 맞아요, 한 맞아요. 적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 이맘때는 추석 전후해 가지고 예, 이재명의 구속 이게 당연할 거라고 계속해서 여당에서는 뻔뿌질을 했고 또 예. 여러 여기저기로 이제 쑤셔놓고 막 예. 그랬었는데 결국 그게 실패를 했지요. 근데 음. 이제 이번에는 지금 이거는요. 이게 이제 1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참 우연하게도 예, 예, 김혜경 여사 예. 이재명 대표의 사모님에 대해서는 바로 예. 그 전날 네, 검찰이 300만 원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기소인데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150만 원이 나왔어요. 네. 또 이번에는 아무리 이게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라 하더라도 거기에 2년형을 구형하는 데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사실상 최고형인 것 같아요. 최고형을 구형한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거기에 절반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음에 위증교사에 된 것도 3년이라면 최고형이에요. 예, 근데 그것도 절반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거는 뭐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의심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왜
아니 생존계 만약 무죄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생존계를 부르시느냐. 지금도 예. 여기저기에 가면 플래카드가 네. 국힘에서 그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가까운 그 사법부 출신의 평론가는 뭘 예. 믿고 그렇게 하느냐. 예. 지금 그리고 몇몇 특히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1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예. 그게 그냥 다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의심이 가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위증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그 이후에 영장 심사를 받았을 때 네. 영장 기각된 사유를 살펴보니까 그 안에서는 혐의가 일부 소명된다라는 표현이 또 들어가 네네.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선고 내용에 반영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또 불리한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일부 법조인들은 또 하시더군요. 근데 그게 맥락상 뭐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혐의가 소명된다는 뜻은 그게 유죄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죠. 네. 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맞습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거 지금 이제 다퉈보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요. 만약 이런 예. 거를 가지고서는 예. 이게 말하자면 정규재 주필이 저도 그거 봤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했던데 예. 정치인의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사소한 말 실수거든요. 예. 그 말 실수나 아니면은 했던 게 자기가 얘기한 언행이 상대편에 의해서 잘못 이해되거나 예.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예. 어느 정치인이 예. 나와서 예. 토론을 할 것이며 연설을 할 것이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이 지금의 여당 예. 국힘 쪽의 정치인에 대해서는 꽤 관대하고 예. 왜 야당의 민주당 쪽의 정치인에서는 왜 이렇게 가혹하냐? 예. 저는 뭐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게 오세훈 시장 예. 당시에 그 택지개발 이름이 뭐였죠? 그 무슨 그린벨트 있는데 그런 거. 예. 그때 나중에 재판부에서 뭐라고까지 나왔냐면 예. 그 당시에 거기 간 것까지는 예. 주변의 얘기를 들어서는 확실한 것 같다. 그렇지만 기소 안 한다고 얘기. 예. 웃기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게 아니 그래서 저도 설마 그렇게 판결문에 썼을까 하고 보니까 판결문에 그래 써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니네들은 다 봐줬어. 기소가 안 되는 것뿐이다. 네. 이쪽에는 아주 사소한 거를 기소해가지고 몇 년 동안 끌고 예. 돈은 돈대로 쓰고 정치적으로 생명을 깎아먹고 네.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그렇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낙선자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사법적인 단죄를 하는 것은 저는 뭐 국민들의 그동안 있었던 선택권이랄까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1615만 표 그 정도를 받았던 지도자인데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 저는 전례가 없었던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뭐냐면 여러분이 네. 기억하시면은 그 차떼기 정당이라고 국힘이 굉장히 그때가 한나라당 예.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이회창 예. 낙선자죠. 예. 상당한 부분에 차떼기에 대해서 본인 직접 한 거 아니더라도 상당한 정치적인 책임이 그럼요. 있는 거 아니에요? 대표니까. 다 덮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예.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품이죠. 말하자면은. 예. 왜냐면 이거는 정치를 해본 사람이면 알거든요. 이게 이런 풍토에서 네. 저런 종류의 일들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 예. 근데 이거는 더군다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솔직히 거짓말이나 잘못된 언행으로 따지면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덮어두고 예. 그리고 정말 이거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 왜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국 내쳤잖아요. 예. 조국 내쳤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박근혜 예. 지금 이제 공천 개입에 관련된 거 박근혜는 탄핵시키게 만들었고 다 이런 식으로 하고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나는 기소가 안 당하고 기소가 뭐예요? 수사조차 안 당하잖아요. 예.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 판단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당선됐다고 해가지고 수사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대통령은 형사소추권만 할 뿐인데 뭐 같은 선상에서 보면 후보 시절에 사실상 거짓말이었죠. 뭐 여러 발언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선 이후에 검찰이 각하하거나 기각해서 수사하지 않고
낙선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제 그 어떤 우리 법은 추상 같아야 하는데 만인에게 평등하더니 평등하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걸 문제의식을 다 국민들이 가지실 것 같고. 그럼 그렇습니다. 딱 두 가지만 하더라도 장모에 대해서 아, 그럼요. 10원도 피해 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실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와이프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도이치 모터스 그냥 손해 보고 나왔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아니요, 실제로 23억 예. 23억의 이익을 봤다라는 게 이게 네. 이게 판결문에도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거 같은 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니까요. 근데 예. 이렇게 큰 범죄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요 김건희 영부인도 수사를 못 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이게 회의론자가 돼가는 것 자체가 저 나름 또 원칙론자인데 아니 그럼 수사기관이 추상같이 동일한 기준을 갖고 수사를 하거나 대상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뭐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의혹들이 이미 됐다면 제가 검사였다면 아마 영부인의 휴대전화 정도는 압수색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조치가 아예 없다는 건 너무 답답한 일이고요.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한 얘기지만 한겨레 20일 쪽에서 재밌는 어쨌든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명리학자에게 본인이 감옥 가냐고 물어봤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 좀 예고가 됐는데 결국 이제 이번에 나오게 된 거고 정치적 고비마다 자신의 거취 문제라든지 조언을 명리학자에게 구했다. 요런 보도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알려지는 것 자체가 좀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기 여성이건 남성이건 예. 사인이 네. 본인이 두려움에서건 어리석어서건 예. 아니면 욕망이 들끓어서건 예. 점을 많이 보고 그러는 거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점괘를 얼마를 주든 간에 예.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영부인이라고는 사인이지만 예. 대통령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휴대전화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그것 때문 아니냐 예. 하는 의혹이 있고 예. 그다음에 당시에 이른바 대통령실에 인사를 할 때도 사주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예, 그다음에 예. 명태균 그동안은 천공이나 건진법사 얘기가 나왔지만 예. 명태균하고도 영적인 교감, 영적인 대화 이런 걸 회복해주고요. 통해서 예. 그래서 안준뱅이 주술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예. 이런 사람이라는 거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예. 왜냐하면 이거는요 만약 대통령이 굉장히 강단 있는 사람이고 예. 전혀 김건희 여사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예. 정말 당당하고 예.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고 예. 페어한 사람이고 사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모를까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난 주일에 본인이 다 실토를 하셨단 말이죠. 본인의 워딩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농단의 시초가 바로 거기서부터 무속과 예. 주술과 예. 점괘에서 시작된 게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이 커지는 거죠. 예, 근데 뭐 정치권에서 사실은 그 뭐 명리학, 사주,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주술 이런 거에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예를 들면 이제 좀 점괘를 맞춰본다든지 이런 거를 타진해 보는 경우가 사실 없지는 않은데. 아니 꽤 많은 꽤 거로 알고 뭐 있고요. 많지만, 저는 네.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아니 그렇죠. 특히 사모님들이 많이 보러 다닌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다고 건 뭐냐면은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정치인들이 예. 일종의 중요한 시점에서는 결정 장애가 있다. 안 그렇겠어요? 예. 이번에 결정 자체가 여러 가지를 결정을 하니까 그럴 때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는데 예. 특히 김건희 제가 뭐 점 보는 사람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김건희 예. 여사의 문제는 뭐냐면 예. 이런 보는 사람들이요. 그걸 믿으면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나올 때까지 점을 봅니다. 아,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를 신기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자기가. 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나오면 그쪽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문제가 된다고 보는 저도 뭐 이거 이제 경험담이라서 이거 어디까지나 엔터테인적 성격이니까 절대 여러분들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뭐 사주 명리학 이런 거 좀 아시는 분에게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요 기사를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태어난 시각이나 이런 게 좀 일부 공개가 돼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저한테 의견을 달라고 그런 게 있어요? 여쭤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속 수감 뭐 혹은 이런 본인 수감 여부를 명리학자에게 김건희 여사 타진했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본 분에 따르면
이 거취 문제가 내년, 그러니까 2025년이죠. 2025년 안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게 결정되지가 않으면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운이 너무 잘 풀려 있어서 2026년부터는 이게 막기가 어려울 거라는 뭐 그런 말씀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더라고요. 이거 어디 그냥 제가 그냥 거기까지만 하시죠. 그래서- 제가 진행자입니다. 예,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하시죠. 예, 뭐 그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뭐 명리학이나 사주 보시는 분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그런 의견도 주시더군요. 네. 예, 참 다양한 의견들을 여기저기서 아마 듣고 지금 계실 겁니다.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요. 예, 예. 유튜브에 뭐 네네. 한 100여 개 정도의 결과가 맞습니다, 나와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제가 이른바 이 사주명리 한다는 거랑 환상 본다는 사람 30년 전인데 예. 10년 전에 굉장히 좋은 분을 만나서 그분이 예.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 당신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라. 아, 우리 웃으면서 의원님한테 저한테. 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저의 이성과 저의 판단을 가지고 하면 되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건강한 상태죠. 아. 근데 지금도 저한테는 예. 여기저기서 그런 걸 밀어줍니다. 아,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뭐가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예. 그건 저는 그냥 감사하게 축복으로 듣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재밌어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맞아요. 거기에다가 저기를 하고 예. 목을 메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게 뭐냐면요. 예. 자기 것뿐만이 아니라 남의 목을 치는 데까지 쓰잖아요. 예. 저 사람은 쓰면 안 돼. 예. 저 사람이 들어오면은 뭐 화가 들어와.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은 말씀 주신 네,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예. 네. 참 이게 지금 2024년을 살아가면서 이런 보도를 봤는데 한편으로는 이걸 재밌어 하면 안 되지만 참담하기가 싫어서 그냥 이런 기사를 보고 한 번이라도 웃자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일단 여쭤본 건데 뭐 이런저런 비하인드까지 우리 김진애 의원님이 좀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많이 그냥 흥미롭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러 가려면 가시고요. 돈은 너무 복채는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요. 그 대신 복채는 꼭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다 재미로 귀에 들으시고 본인의 판단을 아유. 믿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좀 제발 좀 우리 김진애 의원님 말씀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용산도 마찬가지고. 예, 명태균 게이트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근데 둘러싸서 가장 저는 좀 충격적인 게요. 그 최근에 골프 보도 보셨잖아요. 골프 네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CBS 기자가 현장 취재하다가 뭐 이런저런 옥신각신 뭐 악유도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취재 중단을 하는 상황도 있었는데 아니 이게 놀라운 게요. 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CBS 기자가 입건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 말이죠.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아니 와. 핸드폰을 뺏겼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예. 아니 그 사람을 갖다가 그게 왜 아니 뭐 주거 침입죄? 예. 뭘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맨 이게 처음에는 경호 차원이라고 그 안 됐다고 했다가 갑자기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건조물 침입이라고 네네네네. 해가지고 아니 근데 거기가 태농 골프장은 예. 저도 뭐 그쪽 사정을 잘 아는데 예. 여기저기서 잘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제보가 들어왔고 예. 제보가 들어와서 그거 취재하러 간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가 제일 웃기는 게 그 경호처 사람이 그 CBS 기자한테 혹시 동반자 보셨냐 예.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그건 뭐예요? 동반자 보셨냐? 골프 누가 같이 친 거 봤느냐 이 뜻 아니에요? 그럴 누가 것 같이 같은데요. 쳤을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입틀막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와, 예. 대통령도 참 정말 비겁하고 용렬하지. 예. 아니 그냥 골프 치시고 싶으면 치지 왜 저는 조금 있다가요. 예. 트럼프 팔아서 골프 쳤다는 얘기가 외교가에 돌 겁니다. 예. 지금은 트럼프 만나려고 저기 뭐 골프 연습한다 이런 식으로 돌지만 조금 더 있으면은 예. 자기가 골프하다가 들킨 게 창피해서 예. 트럼프를 팔은 거다. 예. 이러고 나와서 더 국제적으로도 더 문제가 더 될 거예요. 예.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외교적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뭔가 대통령실의 설명이 진짜 맞다고 우리가 전제했을 때 골프 외교를 대비하기 위해서 골프 연습을 한 거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 한번 만나서 골프 치고 싶어서 혈안돼 있다라는 걸 이미 보여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수가 이미 읽힌 거 아닐까요? 거기서부터 호구가 잡히는 거죠. 그렇죠, 의원님.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데 예. 저는 골퍼가 아니지만 골프의 세계를 알거든요. 예. 바둑의 세계든 골프의 세계든 이른바 예. 도사들의 세계에서는 뭐냐면 예. 못하는 사람은 완전 호구로 봅니다. 트럼프가요. 예. 윤석열 정도의 골프 실력 같은 거 마냥 한번 하잖아요. 예.
외교의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지. 예.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창피해. 아유 창피해. 아니 조선일보는 보기 플레이어라 괜찮다 이러던데요? 아이고 기관졌어. 그러니까 잘해도 문제, 잘못하면은 예. 트럼프는 사람을 얕잡아 보기로 또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러고 예. 그러고 아닌 척하면서 또 더 뜯어내려고 그러겠죠. 예, 참. 자, 그리고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 이제 짚어보긴 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서면 조사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책 회의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 오늘 조간에 좀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어느 시기부터 어느 정도까지 김건희 여사와 내밀한 관계였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이제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이 뭐 비선인 정도라고 분류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식 라인에 포함돼서 활동했다고 보는 아니요. 게 공식 라인이 아니라 영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아유, 그러면은 예. 비밀을 알려줘야지. 왜냐하면 예. 의사한테는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사람은 정신적인 의사 아닙니까? 솔직히. 네.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뭐가 제일 걱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도이치 때문에 자기네들 내부에서 예. 심각하게 대책회의하고 있다. 이것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알지. 안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예. 자기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 저런 내용들이 뭐 저는 이제 단독 기사 저렇게 하나가 나오면 뭐 일전에도 몇 달 전부터 계속 쏟아져 나왔던 기사를 보고 느낀 건 저거 한 번만 저랬겠냐. 아, 그럼요. 저 케이스만 있겠냐.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는 뭐 예전부터 유명합니다. 처음에 국힘 쪽의 사람을 만났을 때, 예. 그러니까 입당하느냐 마느냐 만났을 때 처음 네. 뭐 우리가 입당하면 예. 우리 지켜줄 수 있느냐 아 맞아요.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랬고요. 네네. 이번에 그 명리학자한테도 얘기하는 게 저 감옥 가요? 감옥 가요. 본인의 아니만 중요한 거예요. 예. 도이치 또 저 지금 도이치 때문에 대책회의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게 뭐냐 본인의 아니만 생각을 하는 그리고 본인의 아니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의 힘으로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을 거기에 수화로 쓰는 것 자체가 예. 이게 지금 국정을 농단하게 만드는 일이죠. 예. 그러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야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예. 와이프 지켜주는 거에 모든 거에 자기 에너지를 머리에 에너지 쓰니 국정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정이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시작과 그러니까, 끝이 참 다 김건희로 얼룩지네요. 저는 뭐 모든 저기에 뭐 재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준석 의원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오늘 굉장히 길게 하시네. 오늘 하루만 사회 보신다 그러니까 아예 뽕을 빼실라 그러네. 아니요, 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네. 이준석 의원 이제 해외 갔다 와가지고 언론 인터뷰에 뭐랄까 더 열심히 이제 대응하는 거 보고 나서 검찰 조사에 대한 대비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신인규 변호사 나왔을 때 이제 똑같이 물어보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지금 너무 높은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팀 명태균, 팀 김종인 안에서 활동했던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이 그간에 있었던 의혹들에 너무 많이 이제 연결 지점이 많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조사가 불가피한 대상일 수 있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윤석열 쪽에서는 이준석, 명태균 쪽으로 꼬리를 잘라서 우리 자신들에게 수사망이 좁혀오는 거를 이제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좀 읽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건 지금 다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예. 뭐냐면은 명태균과 김영선 라인에서만 끊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 위로 간다 그러면은 예. 이준석까지 정도로 간다 그러면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준석의 여러 가지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김건희, 윤석열을 수사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겠죠. 예. 그래서 요 시점에 이준석은 나름대로 이준석 의원이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들 우려가 이준석 의원이 너무 본인의 구명과 예. 그다음에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과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겁하게 행보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 특히 보수를 혁신할 정치인 또 미래를 열어갈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예. 너무 왜냐면 가장 요새 하는 말이 요새 이준석의 명태균화라는 예. 말이 유행하잖아요. 예. 명태균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 특히 예. 녹취나 이런 예. 파일을
본인의 구명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예. 출세와 예. 본인의 구명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예. 그것처럼 지금 이준석 대표는 지금 본인의 구명을 위해서 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음. 굉장히 씁쓸하고 예. 국민으로서 보기가 너무 힘들고요. 예. 그다음에 막 기분도 많이 나쁘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거는 지금은 검찰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예. 검찰 눈치를 본다라는 거는 즉 윤석열과 특히 김건희 눈치를 보는 건데 예.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생명이 끊어진다. 예. 이제 국민을 보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그냥 홀라당 다 내놓을 수는 없더라도 예. 본인이 국민의힘 대표로서 그동안 목격해오고 본인이 당해왔던 예. 공천 개입과 예. 그다음에 정당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은요. 예. 이제 이준석에 대한 그 말하자면 대중적인 기대나 이런 거는 예. 싹 저는요. 솔직히 뭐 좀 이따 혹시 한동훈 질문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한동훈에 대해서는 저는 엑스표를 한 10개 쳤습니다. 이미 이제 치셨고. 예. 왜냐하면 이번에 꼬랑지 완전히 내리는 거 보고 네. 저 사람은 완전히 안 된다.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근데 이준석은 아직 하나 남았어요. 9개만 엑스표 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가 예. 이번에 말하자면 국민에 대한 도의, 예.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을 만든 책임이 있으니까 윤석열의 잘못을 사회에 고발하는 것도 이준석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예. 만약 못하면 그러면 끝난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이준석과 한동훈의 이 두 분이 한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정치인으로서 이게 한계라고 저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인은요 사직생이 돼야 되거든요. 정말.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인의 인생에서는 중요한 시점이 옵니다. 그 중요한 시점에 자기가 어떤 사회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생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예. 사가 될 수 있는데 예. 한동훈은 지금 사를 택한 것 같아요. 워낙 예. 그 양반이 정치적인 배포나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준석은 적어도 10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DJ나 아니면은 박근혜나 예. 아니면 노무현까지도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예. 그럼 자기한테 이렇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점에 나의 정치적인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시점이 왔을 때 본인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왜냐하면 죽으면 다시 살아나거든요. 예. 이제 40이에요. 예. 40이면은 지금 앞으로 완전히 10년 있다가 시작해도 괜찮을 수 있는 판인데 여기서 요 생명을 붙들고 저거 하겠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씁쓸합니다. 예. 참 저도 이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일대 최대의 위기를 지금 이준석 의원이 맞이한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잘 주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김진애 의원님 의견과 다른 게 하나 없습니다. 동일하고요. 예, 오늘 김진애 일침 이렇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좀 시간을 한 5분 정도 7분 더 썼군요. 7분 더 썼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김진애 의원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는 날은 오늘 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썼습니다. 네. 긴 시간 오늘 고생하셨고 김진애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품격 뉴스 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만나봤고요. 내일은 여러분들의 재간둥이 박지훈 변호사가 출장을 마치고 또 돌아오는 날입니다. 예, 오늘 또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내일은 더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요. 뉴스인사이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